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올해부터 커리큘럼이 약간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을 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출문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게 공중보거든요. 그 주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 7년 정도 주기로 그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게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이론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당연히 역학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역학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정도가 이제 행정이요. 보건행정 쪽이 있고, 그 다음이 환경 쪽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건행정은 떠오르는 2위고요. 환경은 조금 내려가는 2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얘네들은 끊임없이 굳건한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도 그렇습니다. 산업보건도 이제 굳건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한 3위 정도. 그런데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균을 보면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건교육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같은 거 있습니다. 학교보건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요 정도가 한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위생해충, 그죠? 그 다음에 기생충,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자, 위생해충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 또는, 집합소. 이런 애들이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목표 설정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목표 설정. 대부분 우리 80대,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80%. 그래서 이 80%는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 80%는 굳건하게 또는 강견하게 이론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론 확립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가로놓기를 갖고 왔습니다. 가로놓기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문제는 기존의 이론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이 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 문제에 도입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낯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10%. 그래서 요 10%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눈에 맞춰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도록 말 그대로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떨 때는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여러분의 눈에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전혀 엉뚱한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엉뚱한 문제는 그냥 버려버릴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버리진 않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깊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외울 게 많은데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예, 저는 요거까지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이론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론이 이미 정립이 된 사람들은 요 두 개, 세 번째 요거를 좀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잔소리는 요 정도로 끝내면 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역사위가 나오는데 역사도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문제부터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 역사 먼저 정리할까요? 문제 풀까요? 정리합시다. 그죠? 자, 역사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하면은 맨 처음이 고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중세. 자, 그 다음이 근세. 자, 그 다음이 근대. 그 다음이 현대. 자, 이런 거를 막 쓴다거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야 됩니다.
자, 고대 하면은 50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별명 좀 붙여주세요. 별명. 네, 이건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 중점.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위생에 전혀 관여를 안 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고대라고 하는 거고, 요때는 4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4개의 나라. 자, 어느 나라? 네, 메소포타미아. 자, 그 다음이 이집트. 자, 그 다음이 그리스.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2가지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뭐죠? 레위기.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정. 다 우리 배운 겁니다. 이집트 할도 한 2개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뭐죠? 파필루스. 의학사전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이모텍이라는 의사 있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딱 한 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구죠? 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뭐 없죠? 장기설. 그리고 4개의 책설. 또 책은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로마로 가면은 누구? 갈렌 생각나셔야 되고, 갈렌 하면은 없죠. 뭘까요?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또 하나가 위생학,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자, 중세로 가면서 별명 뭘까요? 암흑기입니다. 왜? 온갖 병이 나돌았거든요. 그럼 병 이름을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세기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죠. 6에서 7세기부터 시작하셔야겠지. 자, 6에서 7세기 뭐예요? 콜레라. 뭐에 의해서? 성지순례에 의해서 콜레라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맞죠? 네, 뭐죠? 한센병. 뭐에 의해서? 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그 다음이 14세기. 뭐죠? 패스트. 뭐 때문에? 네,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때문에. 그 다음에 15, 16세기. 뭐예요? 결핵, 매독. 그죠? 누구 때문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근세기로 가면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근세기는 둘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죠? 르네상스 시대인 계몽주의. 그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인 중상주의. 이거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그치? 하여튼 중상주의가 산업혁명. 그리고 르네상스가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사람 이름 요시라 그랬죠. 사람 이름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 TV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라마찌니. 자, 라마찌니 뭐예요? 산업복원의 아버지입니다. 산업복원의 아버지. 그리고 레벤훅은 현미경 개발한 사람. 그 다음에 프랭크. 자, 프랭크 하면은 전 의사 경찰 체계. 그 다음에 J는 제너. 제너는 우두종등법입니다. 우두종등법. 그 다음에 C는 체드윅. 체드윅 하면은 열병 보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국 노동자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2개 보고서, 얘가 먼저야, 열병 보고서가. 그리고 나서 이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 공중보험법이 만들어졌다. 몇 년? 1848. 아, 요것도 안 했네.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역법. 몇 년? 1383.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마스. 자, 토마스는 뭐죠? 장기설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부인은 베잘리우스. 자, 베잘리우스 하면은 해부학이었습니다. 해부학.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대입니다. 자, 근대도 사람 이름 외우시라 했죠? 자, 이건 뭐예요? B, P, P, H, S, K, W. 외우셔야 돼. 자, B는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 하면은 뭐예요? 제일 처음 질병보험법. 질병보험법. 그리고 산재 비슷한 거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연금 비슷한 거 했었습니다. 질병보험법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883.
얘는 1884. 얘가 1889. 9. 그 다음에 P는? 네? 페텐코프. 페텐코프 뭐예요?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P는? 파스테르. 아버지 시리즈로 갑시다. 파스테르 누구? 현대의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얘는 홈즈. 홈즈는 뭐예요? 산옥열 예방에 힘쓴 사람. 그 다음에 S는 스노우. 자, 스노우 하면은 콜레라의 역학조사. 자, 콜레라 역학조사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1855. 그 다음에 K 코후. 코후는 누구 아버지? 근대의학의 아버지. 있고, 저온살균법 만든 사람 누구세요? 파스테르입니다. 자, 그리고 W는 윌리엄 라스본. 윌리엄 라스본 뭐예요? 보건소의 효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갑니다. 근세, 별명 좀 붙여주세요. 근세. 여명기라고 돼 있고, 근대는 황립기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발전기. 그리고 얘는 세균학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균학설 시대. 그리고 얘는 이때 세균이 발견되고 백신도 발견됐으니까 예방의학이 발전이 됐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현대기에서는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거는 우리 영국의 보건부가 세워진 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거. 이때 세계 최초로 보건부가 세워졌는데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1919년에 영국의 최초의 보건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O 발족 연월일 몇 년? 48년 4월 7일. 예. 그리고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도 현대.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요거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입니다. 공중보건의 역사적인 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 이게 이제 요번에 서울에서 나온 문제고요. 제너가 우두종등법을 개발했다. 이거 보세요. 우두종등법 개발한 연도도 외우셔야 되잖아. 그치? 우리 책에는 있을 겁니다. 1798년. 그 다음에 코후가 결핵균을 발견하는 연도도 외워야 돼. 결핵균 발견한 거 1883년. 자, 우리 칠판에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사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건 한 것 같아. 베니스에서 패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여행자를 격리한 거. 요게 이제 세계 최초의 검역법에 의한 그쵸? 그러면 요거는 몇 년이냐면 1383년.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에서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법이 제정된 거는 1883. 네. 연도를 몰라도 혹시 근세, 근대 이렇게도 알아도 얼추 답은 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감만 좀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자, 공중보건 역사 중 가장 먼저 발생된 거. 이것도 요번에 나온 인천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근세, 근대 이런 걸 알아도 소용이 없어. 왜? 전부 다 근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시 연도를 좀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자, 필리피 피넬 하면은 역시 근세 사람이고요. 이분이 1745년에서 1866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745년에서 1866년. 그 다음에 체드윅의 열병 보고서, 요거는 연도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거 이렇게 외웁시다. 혹시 이분이 2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2개의 보고서가 하나가 열병 보고서고 또 하나가 영국 노동자에 대해서 했고, 이거 결과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예, 공중보건법 만들어졌습니다. 공중보건법이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1848이거든요. 이로부터 10년 전에 여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838이야. 1838. 그죠? 그 2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1837에서 1838.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1838. 여기 열병 보고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 영국 노동자. 그래서 이 영국 노동자가 1842야. 1842.
근데 저는 그냥 열병 보고서 하나만 외우면 여기 사이에 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좋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병 보건소는 1837, 그 다음에 1838. 요겁니다. 그 다음에 시데남이 누구야? 시데남이 누구야? 처음 들으셨어요? 토마스예요. 토마스 시데남. 예, 이분은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를 기록했어. 우리 토마스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예, 장기설. 네, 장기설 했고 말 그대로 질병의 자연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 결과 더러운 공기가 역시 병을 옮기는 건가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이 그러니까 1624년에서 168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4번에 체드윅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1842. 네. 그래서 최초에 벌어진 사건은 아무래도 1600년대에 사셨던 분이겠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저도 이거 시험 보러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속상해서 또 그랬는데 연도까지도 대강이라도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요번에 나온 충남 문제입니다. 자, 콜레라의 전파 양식을 밝히고 장기설의 허구를 밝힌 학자 되게 쉽죠. 예, 콜레라의 전파 양식 하니까 무조건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자, 몇 년이라고요? 1855. 네, 답은 1번인 거고. 자, 다른 분은 다 아시겠어요? 그런트가 누구세요? 존 그런트. 네? 생명표 작성한 사람 있죠? 생명표 작성한 사람. 우리 생명표 아실 거예요. 그거 작성한 사람이 존 그런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거고. 자, 4번이에요. 자,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하랍니다. 근데 요거는 다행히 근세 근대로 할 수 있으려나? 자, 히포크라테스 하면 무조건 고대죠. 그러면 제일 처음 기억은 항상 나와야 되는데 보기는 다 기억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초로 검역소 설치 중세입니다. 1838. 그러면 요 중세가 그 다음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최초로 공중보건법 제정한 게 체드윅이었고, 체드윅은 언제? 근세였었습니다. 1848. 자, 우두종두법 제너, 여기가 또 근세. 아, 여기서 막히네. 근세입니다. 우두종두법 제너는 1798. 그 다음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하니까 1883. 그래서 요게 제일 뒤쪽이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알아야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몇 개를 알아야 돼? 5개를 알아야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그런데 비해서 5번은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자, 1842년에 영국 노동자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알린 사람 누구세요? 체드윅.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역사적 순서. 이거 또 나오네. 역사적 순서. 자, 프랑스 마르세유 하면은 검역법입니다. 몇 년이냐면 1383. 중세. 자, 스노우 콜레라 역학조사 근세야 근대야? 근대입니다. 근대. 자, 그 다음에 알마타 회의 기억하시나요? 예,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뭐 했었어요? 알마타 회의에서 뭐에 대해서 논했죠? 예,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논한 거. 이게 1978년이죠. 현대입니다. 현대. 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를 한 게 2개가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1686. 그 다음에 17, 정확하게 19, 잠깐만요. 맞나? 1749. 2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686이 동태, 1749가 정태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디냐면 스웨덴입니다. 스위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1686 아니면 1749인데 하여튼 요거는 어디냐면 근세 쪽입니다. 근세. 그러면 얼추 되지요? 중세, 가번이 중세 먼저고 그 다음에 근세인 라번이고 그 다음에 근대인 라번 그 다음에 다번.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근세 근데 요것만 알면 답은 쓸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문제.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자, 7번입니다. 이것도 또 나오네요. 검역소.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1383. 자, 그 다음에 제왕절개술. 이제 요게 문제예요. 제왕절개술은 솔직히 언제 했었냐면 로마 시대 때 누가 했냐면 갈레니 외과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왕절개술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는데 아기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뱃속의 아기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왕절개의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뱃속에서 꺼낸 게 있나요? 예,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668년. 그 이름이 그러니까 여왕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저를 꺼냈는데 그 시저 이름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요거 때문에 혹시 제왕절개를 시저리안식 섹션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시섹. 그래서 요 시저 이름을 따서 시저리안 섹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최초 역사로 잡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제왕절개술. 1668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몰랐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라마찌니의 직업인의 질병. 요게 어디였어요? 라마찌니 아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근세였거든요. 근세. 그리고 정확하게는 1700년이에요. 1700년. 그냥 백신 개발한 백신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백신? 파스테르 전에 또 백신 나오지 않았나? 파스테르가 맞나? 파스테르. 그치. 파스테르 백신도 있고, 그치. 파스테르도 있고, 그 전에 혹시 안 보여요? 백신? 예, 우두. 이것도 있잖아요. 쟤네 우두, 이것도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근세 쪽이란 말이에요. 근세.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근세고, 그런데 지금 라마찌는 1700년이고, 백신 개발이 1798년이에요. 1798년. 그래도 뭐, 만약에 여러분이, 파스테르라고 하더라도, 근대로 친다고 해도 답은 맞긴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가 됩니다. 그치? 답은 2번.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조건 파스테르 요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 제너도 있었구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자, 8번입니다. 자, 이것도 쉽죠?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벌써 이미 다 끝났어. 현대의학의 아버지 파스테르. 그리고 광견병 백신 저온살균법 개발한 사람 맞습니다. 답은 3번인 거고. 자, 스노우 아실 거고, 코우도 아실 거고, 우리 아버지 맞네요. 코우, 근대의학의 아버지, 페텐코프,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프랭크는 전 의사의 경찰체계 아실 거고,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자, 역사를 이렇게 구분할 때 다음 중 여명기야. 여명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기입니다. 근세기. 근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근세기? 1800년부터 1500년부터. 그치? 1500년부터 1850년까지. 그죠? 얘는 1850년에서 190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네, 근세입니다. 여명기. 자, 독일의 페텐코프 하면은 어느 기?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워야 이게 금방금방 답이 나와. 윌리엄 라스본 근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간호사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다 간호사로 공주봉에서는 다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하다. 하여튼 근대. 그 다음에 스노우 나옵니다. 스노우는 근대. 자, 라마찌니 근세.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9번도 되게 착한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입니다. 전 의사 경찰 체계하면 무조건 프랭크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학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겠다. 자,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2번.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아버지죠. 요 말 때문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은 환경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인이다. 잘 모르시죠? 그죠? 네. 환경 중에서도 더러운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야.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병에 걸렸으면 깊은 산으로 가서 해먹을 딱 쳐놓고 거기서 귀족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 자연이 나를 치료해 줄 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자, 그 다음에 콜레라는 나쁜 공기가 아니라 우물이 원인이다, 물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걸까요? 스노우죠? 스노우. 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1번만 갖고 답이 나와야 돼. 자, 11번입니다. 중세기 공중보건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야. 중세기입니다. 자, 중세기 하면 온갖 병이 나돌았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다. 혹시 건강의 책임을 국가가 관여했던 게 어느 시기인지 아세요? 국가가 관여를 했어. 그게 어느 시기에? 네, 요거죠. 요거 여명기 요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국가가 확실히 관여를 하게 된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는 국가가 확실히 국민의 병에 관여를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놔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래서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 둔 거 맞아요. 중세기에. 자, 검역을 실시한 거는 맞아요. 패스트 맞죠? 중세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선 패스트 등 전염병이 만연했다. 이것 때문에 검역이 시작됐으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패스트가 선 패스트가 있고 뭐가 있나요? 패스트 종류 잠깐만 사이드로 빠질게요. 패스트의 종류가 크게 3개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있나 싶기도 하는데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선 패스트. 패스트, 그 다음에 폐열병, 그러니까 폐열성 패스트, 폐열성. 그다음 폐패스트가 있어요. 폐패스트. 폐열성 하면은 그 패스트균이 혈관으로 들어간 거야. 죽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갔으면 폐패스트. 그럼 선패스트는 뭐냐? 이거는 임파선에 들어간 거예요. 임파선. 임파선에 들어간 거를 선패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선패스트가 좀 유명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유행병이 만연해서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유행병이 만연한 건 맞아. 중세기에. 근데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진 않았죠. 누가 먼저 얘기를 했죠? 네, 테스 형이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유행병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에피데믹 1, 2 책을 썼잖아. 그래서 이 에피데믹, 또 에피데믹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역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역학, 유행병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사용했다. 자, 질병을 종교적으로 치료하려고 했었다. 맞죠? 중세기는 내가 아프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픈 거니까 교회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여명기입니다. 여명기 하면 근세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프랭크 하면은 맞나요? 우리 여명기 하면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TV야. 그러면 프랭크 있었습니다. 제너 있었었죠. 스노우는 근대기지. 예,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구나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부분, 물론 더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좀 대표적인 것만 문제를 좀 뽑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유인물 또 쓸 거 엄청 많아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뭐, 여기다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데기, 그리스, 에피데믹 1, 2 책 쓴 사람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자, 로마로 갑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 또 무슨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하이진,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세요? 갈렌. 자,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최초 위생 법전이라고도 합디다.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모세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대왕의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합니다. 자, 이집트로 갈게요. 자, 이집트로 가시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헤로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청결과 목욕, 의복 착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면서 의사였던 분 누구세요? 이모텝.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 파필러스. 자, 중세기로 갑니다. 자, 중세기에 온갖 병이 나돌았다. 자, 성지순례로 인해서 발생한 감염병 콜레라. 몇 세기? 예? 6에서
17세기. 자,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염병, 한센병. 몇 세기? 13세기. 자,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우리 정확히 이제 선페스트 이렇게 표현합시다. 몇 세기? 14세기. 자, 세계 최초의 검역법 연도 1383. 어디예요? 프랑스 마르세유. 마르세유.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생수를 저서한 사람. 히포크라테스의 대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살레르노. 그래서 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시를 알려준 거죠. 그럼 애들은 뭣도 모르고 노래처럼 부른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살레르노 양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세기로 갈게요. 자, 직업병에 져서 직업병,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병. 라마치니. 아까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700년입니다. 1700년. 최초의 국세조사 어느 나라? 스웨덴. 아까 연도 얘기했는데 1686. 또 하나 1749. 1686이 동태입니다. 1749가 정태. 자, 열병 보고서, 영국 노동자의 발병 상태 보고서 누가 썼어요? 체드윅. 열병 보고서 몇 년? 1838. 있죠? 그 다음에 영국 노동자가 1842.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공중보험법 1848. 자, 우두종등법입니다. 1798이었고 이름은 제너. 자, 그 다음이 완전한 의사체계, 의사경찰체계. 뭐예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그 다음에 현미경 발견한 사람 레벤훅. 그 다음에 토마스 시데남. 자, 영국 의사로 오염된 공기. 영어로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미아스마 시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 해부학 칼로 뱉다 그랬죠. 베잘리우스. 그 다음에 정신의학의 창시자 필리피 피넬.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근대기로 갑니다. 위생학 교실,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페텐코프. 보건소 제도의 효시 윌리엄 라스본. 자, 그 다음에 콜레라에 대해서 역학조사한 사람 스노우.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험법 비스마르크 1883. 그 다음에 현대의학의 아버지 파스테르. 네, 이분 때문에 장기설이 완벽하게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백신을 개발했다. 자, 결핵균, 콜레라균, 파상풍균을 발견한 사람 근대의학의 아버지 코흐. 그 다음에 질병보험법, 노동재보험법, 우리 지금의 산재죠. 그리고 연금 1889입니다. 누구? 비스마르크. 그 다음에 산옥열 예방에 공헌한 바가 큰 사람? 네, 홈즈입니다. 홈즈. 자, 현대기로 갑니다. WHO 발족 연월일 48년 4월 7일. 자, 공중보건학에 관한 정의를 하는 사람 누구세요? 윈슬로우. 자, 최초 보건부를 설치한 연도 1919. 자, 유엔 산하의 유넵, 유엔 환경기구요. 이게 설립된 거 몇 년? 1973.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지금 천연두 두창이 없다. 이 세계에선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선언을 했냐면 1979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게 이 정도 갖고도 되게 힘들구나. 더 연도도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국의 역사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이것도 좀 정리할게요. 자, 한국의 역사 하면은 맨 처음이 고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삼국시대 다음이 통일 신라시대. 그 다음이 고려.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조선 말. 그 다음이 일제시대. 그 다음이 미군정시대. 미군정시대. 자, 그 다음이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자, 고조선 하면은 약이름, 뭐 쑥, 마늘 이런 거 나오고요. 삼국시대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고구려 하면은 시의, 임금님 의사, 시의. 그 다음에 고구려 노사방, 책 이름입니다. 고구려 노사방. 백제 하면은 누구세요? 약을 채취하는 사람, 최약사. 그죠? 그 다음이 의박사 있었었고, 임금님의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면 주기도문으로서 치료를 했던 사람, 죽음사 있었고, 책도 있었는데, 백제 신집방 책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로 가면은 김무가 쓴 김무약방 있었고, 스님이면서 의사였던 승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외웠다 이거지, 지금. 자, 통일신라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자, 지금의 보목지부. 약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님의 치료. 아니, 이거부터 할까? 그 주기도문으로서 치료했던 사람. 공봉복사. 임금님의 치료, 내공봉의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유명한 의사를 국의 승의라고 했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 자, 요 약전이 고려시대로 가면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태의감이 조선시대로 가서 전의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임금님 의사인 내공봉의사가 여기는 상약국으로 바뀝니다. 상약국이 조선시대로 가면은 내의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민들의 진료, 고려로 갑니다. 서민들의 진료. 해민국이 해민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 구료도 해주고 이런 거. 재위보입니다. 재위보가 뭘로 바뀌냐면 재생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구료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염병도 치료해준 거. 예, 얘는 동서대비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해서 동서대비원이고, 여기 뭘로 바뀌냐면 할인서로 바뀝니다. 그렇죠? 다 했나요? 없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전이감이 조선 말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응? 위생국이야, 과야? 위생과? 위생국이지. 위생국이죠. 위생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근대 조직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이때 또 병원도 하나 만들어지지. 그렇죠?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종한테 병원 하나 차려달라라고 했고요. 그 병원 이름 강예원이었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으로.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알렌이에요. 자, 그리고 일제시대 때로 가서 요게 뭘로 바뀌어요? 경찰국 위생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 뭐라고 해? 경찰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요게 미군정으로 가면은 다시 위생국으로 갑니다. 위생국으로 갔고, 이름을 3번 바꿉니다.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로 바뀌죠. 후생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조직이 커서 무슨 행정? 광역행정이라 라고 한다. 얘기를 했고, 자, 요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사회부로 바뀝니다. 사회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로 보건부가 독립해서 나왔고, 요게 두 개 또 합쳐지죠. 그게 보건사회부. 몇 년? 네? 1955년. 맞지? 15입니다. 55년. 1855년이야? 1955년이야?
1955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로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외워주셔야 돼. 물론 외국의 역사 훨씬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도 이게 또 이들만 하면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그래서 한 문제만 갖고 왔을 거예요. 자, 13번 들어갈게요. 고려시대 보건의료기관으로 잘못된 것은, 자, 고려시대 대비원 있었나요? 예, 그냥 대비원하니까 모르겠지. 동서대비원 있었습니다. 상약국 있었었죠. 국내어약, 재생원, 아 이게 조선시대였구나. 답은 3번이었고 제위보, 네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유인물 이거 좀 정리합시다. 자꾸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누가 그냥 뭐 잠꼬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13번 우리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왕의 를 의미하는 시의, 시 있었습니다. 시의. 어디예요? 고구려죠? 1번입니다. 자, 약재 조달하는 약부라고 있습니다. 약부. 요게 백제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제가 얘기 안 한 거야. 자, 3번은 최약사. 최약사 어디 있었어요? 백제. 그리고 죽음사. 백제. 자, 세 나라 중에서 중국 의학의 도입이 가장 늦은 나라. 저 밑에 있는 나라겠지 뭐. 어디예요? 신라. 그러면 김무약방 일본 의학에 영향을 미쳤대. 예, 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자, 의료행정을 담당하는데 어디예요? 응? 약전. 약전. 왕실의 질병을 진료한 사람 내공봉의사. 자, 백제의 죽음사와 같이 금주로서, 그러니까 기도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주술사, 공봉복사, 공봉의사입니다. 당시의 명의를 우리는 국의 승희, 4번이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에 거기 박스 안에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 태의감,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골라볼까? 고려시대. 보세요. 이게 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고려시대만 골라보세요. 태의감, 또 제위보, 또 응? 상약고, 해민국, 동서대비원. 요것만 고려입니다. 남는 모두 조선. 자, 그럼 1번 들어갈게요. 서민들을 위한 고려의 구료제도. 서민들을 위한 거야. 해민국. 맞지? 해민국. 네. 그럼 몇 번이야?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과 의학의 제공이 전염병 사망자의 사체를 맡아서 처리한 곳 고려시대랍니다. 전염병이야, 전염병. 그러니까 동서대비원 11번입니다. 자, 임금의 약을 맡은 조선시대 관서 내의원 2번입니다. 향약의 수납과 병자들의 구료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조직. 네? 이게 헷갈리지? 병자들의 그러니까 또 근데 병자면 아픈 사람이고 근데 또 구료 업무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줬다는 거죠. 요게 재생원. 혹시 은여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자, 은여제도는 언제 있었어? 고려시대에 있었어? 조선시대에 있었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선시대 이거만 써주시면 돼. 자,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약에 의존을 했었잖아요. 뭐 치료한다거나 칼로 쨘다거나 이런 거 없었었는데 종기 등의 외부 질환을 치료, 그러니까 약간 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전이감 안에 있었어요. 요게 뭐냐면 치종청이라고 있습니다. 치종청. 요거는 종기 큰 게 있으면 이제 칼로 딱 잘라서 그걸 오려낸 거야. 그런 것이 있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위생국 하면은 1894라고 딱 써있네. 위생국. 조선 말이죠. 조선 말. 그 다음에 위생국, 보건후생국,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 어느 나라? 미군정. 어느 나라가 아니라 미군정. 그 다음에 경찰국 위생과. 일제강점기. 그 다음이 4번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 같아요. 맨 처음이 사회부
보건부, 네, 보건사회부 몇 년? 55년입니다. 그 다음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지금은 보건복지부. 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다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기획이에요,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전제 조건의 사정. 이것도 쓰시진 않으셔도 돼. 전제